네, 커리어, 경력, 그리고 취업 이렇게 세 가지를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코치 TV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정도 알아야 되는 취업 뉴스로 한 39번 정도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이번 올해 2019년부터는 신코치 TV란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월이 됐죠. 취업에 관심이 많아진 시기만큼 제가 또 취업만 다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가져온 주제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좀 가져온 주제는요, 기업의 채용 동향을 좀 알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주제를 좀 잡아왔습니다. 여러분들 3월에 지금 가장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는 게 취업 관련된 뉴스일 겁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지금 저쪽에 좀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리서치하고 또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 인적성 그리고 면접까지 이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들 이런 걸 좀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취업이란 거는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막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돼요. 여기 우리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 뭐 야, 네 누구 아나 하면서 막 그냥 입모양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죠. 사실 취업이 그래요.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는 길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취업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 가지고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할 때 학생들한테 꼭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일단 취업난이 여러분들한테만 지금 있는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에 오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뭐 뉴스나 신문에서 여러분들 취업이 좋대야 뭐 잘 된다, 뭐 야, 뭐 원서만 쓰면 다 간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항상 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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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가 힘들었네, 어쩌네 이런 얘기만 여러분들 쭉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거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1927년에 신문에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취업난으로 자살 이런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 전에도 취업이 좀 어려웠다는 건 여기 뭐 이 신문에도 나와 있고요. 그 여러분들 지난 이 과거를 뒤돌아보면 뭐 이렇게 취업이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시기적으로 잘 타고 나서 취업이 뭐 잘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항상 취업은 좀 어려웠고 결국은 내가 스스로 이 글을 쓰고 이 면접도 보고 해서 내가 결국은 이루어내는 거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좀 이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취업 준비 구직 활동 이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취업 준비라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토익 공부를 하고 학점을 좀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을 쌓는 거 이거를 우리는 취업 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는 것 같고는 취업이 안 돼요. 왜죠?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직 활동이란 거는요,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고요, 그거를 원서를 인터넷으로 딱딱딱딱딱 쳐갖고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기다리는 과정이죠. 자, 이게 바로 구직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복을 입고 면접을 가고요, 인적성 시험 보러 들어가고 긴장된 수업 그 교실에서 좀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자 이런 활동이 구직 활동이고요. 그 앞에는 여러분들 전부 취업 준비 활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취업 준비만 하지 구직 활동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원서를 쓰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뭔가 틀어져서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다음에 써보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냥 취업 준비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과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계획을 짜신 걸 가지고 내가 좀 가야겠다 이제부터 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바빠요. 여러분들 되게 바쁩니다.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무슨 약속도 있고요. 뭐 매달 하던 거 있고요. 요즘은 뭐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스터디도 가야 되고 아직 학업이 안 끝난 친구들은 또 뭐 수업에 시험 준비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본인이 취업 지금 구직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못 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밤에 하게 되고 못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던 행동들이 전부 취업을 좀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우선순위를 요 정도 잡았으니까 한번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실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조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인구에 대한 이야기랑 좀 회사에 대한 이런 취업난 분위기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취업난이다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과연 계속 그럴까?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교육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대학 진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거 대학을 갔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이 데이터 앞에는요 80%를 넘게 찍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이후 계속 이렇게 떨어져 온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2022학번입니다. 투투학번이에요. 자, 우리 둘둘 학번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시기에는요 아마 진학률이 이거보다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인구 수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대학교 입학 정원이 한 50만인데 지금 22학번 될 친구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죠? 인구가 확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어떤 취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취업을 잘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몇 년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들고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조직 문화라던가 세대 간 갈등 이런 걸로 좀 표출되면서 최근에 기업들도 채용에 대해서 많이 바꾸고 있고요. 조직 문화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여러분들 그 변화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세대적 특징을 좀 보면은요, 좀 공정한 거를 많이 좀 이렇게 따지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좀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면접이 진짜 어려워졌죠. 저도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데 면접관으로 많이 가거든요, 제가. 가면은 이 친구들에 대한 자료를 진짜로 못 봐요. 그날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몰라요. 그날 15번이면 그 친구 이름은 그냥 15번이에요. 이렇게 블라인드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 면접이 어려워진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보고 변화된 조직 문화를 보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변하겠어요? 인재상도 변하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 인재상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뭐 창체 수업 이래갖고 옛날에 여러분 많이 고통 받으셨죠? 자, 창의성이었는데 지금은 소통과 협력이에요. 그래서 왜 소통과 협력이 왔는지는 제가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인터뷰가 나왔어요. 실제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무에 맞는 스펙이 라는 게 아니라 직무에 맞는 부분이 좀 있는지 이런 걸 보겠다. 그러니까 직무 중심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소통과 협력이냐?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은요 세대 간 이슈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제가 좀 뒤에 설명을 할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세대가 또 일을 같이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 윗사람들하고 아랫사람들의 어떤 개념이 없는 이런 그 조직 문화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복잡한 일이나 복합적인 일들은 뭐 컴퓨터라던가 이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시스템들로 일을 하고 또 RPA라고 그래가지고 업무가 자동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스킬보다는 사람들 간의 이 아주 소프트 스킬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통과 협력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한테 왜 경험 쌓으라고 하냐? 근데 그게 이제 직무에 포커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직무랑 상관없으면 그거 스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제너레이셔널 컨플릭이라고 세대 뭐 제너레이션 갭 뭐 표현 많은데요. 일단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런 세대 갈등이 조직 문화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걸 통해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요. 요즘 퇴준생이라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들도 자, 이런 걸 좀 고민해서 조직 문화도 바꾸고 사람 뽑을 때 한번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세대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렇게 좀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베이비 부머는 집에 많이 가셨죠. 은퇴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퇴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아직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잘 지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죠? 아직 이분들이 고가를 주는 위치에 있는 거죠. 뭐 사내 정치로 풀어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뭐 아직 신입사원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죠. 잘 뭐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근데 이분들이 일단 고가를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 이걸 좀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 또 내가 하는 일이 공정한 일인가 또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런 거 없어요. 회사는 나예요. 왜? 나는 곧 회사예요.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나의 발전, 회사의 발전,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 그러니까 서로 어떤 회사를 바라보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중간에 껴있는 세대가 누구죠? 저죠. 예, X세대.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게 되면 뭐 팀장이나 뭐 차장, 과장 정도 부르는 사람들이 X세대들이에요. 또 이 세대들 특징이요. 엄청나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 세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개발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개발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자요, 이 사람들. 당시에 뭐 셀러던트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셀러리맨 플러스 스튜던트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아침형 인간, 저 아주 괴롭혔던 단어인데, 아침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회사에 오기 전에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오전 임무 끝나면 점심 빨리 먹고 가서 뭐 운동하고 그다음 와가지고 회사에서 야근하고 11시쯤 집에 가고 막 이런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윗세대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 그런 게 불합리한 건 알았지만 일단 자기 개발에 좀 많이 목숨을 걸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안 챙겨주죠. 예.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하고 또 X세대하고도 충돌이 나는 거죠. 근데 X세대들하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런 데서 조금 불만들이 좀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뭐 세대 특징이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예, 재미없으면 안 해요 일단. 그리고 뭐 일단 공정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거 부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 방식이 다릅니다. 뭐 베이비 부머, X세대 이런 분들 보면요. 베이비 부머 이거죠.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뭐 고전을 읽고 이런 세대잖아요. X세대 책을 한 권을 열심히 돌파해가지고 10,000시간 이상씩 투자해야 된다. 이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들 세대 어때요? 됐고요. 세 줄 요약해서 뭔데요? 이런 세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세 세대가 전부 동시에 같이 일하니까 어때요? 일 문제가 생기겠죠. 이래서 지금 조직 문화도 변하고 인재상도 변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채용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볼 때 어떤 얘기가 나오죠? 소통 경험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하면서 불편하지만 내가 용기 내서 얘기를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떤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어떤 조직에 속해서 자기가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이 충성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경험을 이루어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어떤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양보해서 뭔가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이나 면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다 소통과 협력 이런 이슈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조금 기억을 해두셨다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조직하고 나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좀 공무원 이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좀 시대 분위기인데, 사실 물어보면 뭐 돈이나 칼퇴 이런 거보다 어떤 삶 자체를 바라보고 이러이러하니 공무원이 낫겠더라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대가 다른 부분은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누구도 바뀌겠어요? 네, 기업도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뭐 그 현대자동차에서 상시 채용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상당히 이슈된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상시 채용 제도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고요. 많이 활용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에만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이런 그 상시 채용이란 게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있다가 채용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불안한데 나오면 그때그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뜯어보면요, 이건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인력풀이 뭐죠? 이 여러 사람에 대한 지원자, 어플리컨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뽑고자 하는 어떤 포지션이 자리가 났을 때 그 인력풀들 중에서 골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채용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상시 채용이 도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신입사원 하면 연수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는 연수를 가서 일하는 것도 52시간에 들어가요.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막 돌려서 뭔가 시켰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됩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제는 이 채용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풀 제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뭐 인턴이나 아니면 다른 경험이라던가 또 원서를 내놓고 기다려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뭐 올해부터 막 될 건 아니고요. 서서히 바뀔 겁니다. 일단은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이 시작하면 보통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옆에 제가 3B라고 써놨는데, HR에서 인력을 운용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빌드, 육성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이 딱 보셨죠? 자, 바로 바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사갖고 와가지고 즉시 일을 투입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 어떤 경력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몇 년 이상 일을 했고 또 이걸 가지고
기업에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제는 좀 경력이나 이직 시장의 어떤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상시 채용제도 이게 인력풀 제도구나, 좀 바뀌는 거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 뽑겠어요? 경력이 있고 소통과 협력 잘할 수 있는 사람 뽑겠죠.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 문화가 바뀌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워터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 탑다운이라고 할게, 잘 아는 단어.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거 그냥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했던 방식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이제는 소비자라던가 고객들이나 조직의 이동성, 그러니까 모빌리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조직됐다 말았다 쪼개졌다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워터폴 방식은 어때요? 예측 가능한 일만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 조건에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조직 문화가 이제 폐기가 되고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자, 에자일 조직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에자일 조직 뭐예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프로젝트 단위로 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느 팀에 소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직무를 기반으로 내 직무의 전문성이 필요로 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여러 저기서 일을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외국 회사는요, 내 그 상사 보스가 한국에 아니고 뭐 홍콩에 있는 사람이 내 보스가 돼갖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메신저로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는 조직도 상당히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요런 것들이 채용에 2019년 채용에 반영이 돼서 자기소개서 항목이라든가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 부분 아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준비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데 팁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반드시 하루에 두세 개 정도 지원서를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몇 개 정도 내겠어요? 10개에서 15개 내겠죠.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한 60군데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한 서류 합격률을 잘 보면요. 한 9에서 한 12%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예, 면접을 갈 수 있는 게 한 4-5군데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원할수록 여러분들이 면접을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 리서치하는 거랑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걸 좀 분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채용 공고를 쭉 좀 리서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날에 좀 자소서를 하루에 뭐 3개, 4개씩 쓰면서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채용 절벽을 경험하면 안 된다라는 좀 조언을 드려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막 열심히 써요. 막 여기저기 넣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몇 군데 이제 인적성 검사 오라 그러고 면접을 가게 돼요. 그러면 인적성 검사 면접에 올인해서 내가 이 직에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서를 안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중에 붙으면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보험을 하나 가입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서류 내놓은 게 있으면 어때요? 저거 기다렸다가 저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류를 안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 떨어져 갖고 딱 뒤돌아왔는데 내가 넣어놓은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사서 처음부터 써서 내야 돼요.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요런 상황 오면 제가 볼 때 거의 99%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없어지고 바로 잠수 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요런 거 조금 생각을 해서 구직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좀 얘기 드렸던 부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2019년 여러 상반기 좀 채용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정도 알아야 되는 취업 뉴스로 좀 만났었는데 이번에 조금 뭐 포맷은 같지만 여러분들 좀 주제를 취업뿐만 아니라 커리어, 경력 이런 쪽까지 넓혀서 좀 이렇게 한 번씩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필요한 내용들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독하기라던가 좋아하기 조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력 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